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. 네. 저뿐만 아니라 지금 2030 세대부터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. 네.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, 어떤 솔루션 갖고 계신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죠. 이런 투자자분들을 많이 또 찾아뵙게 되면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막 학생의 틀을 벗어나거나 사회생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제가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?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반 계좌보다는 자금의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또 중간중간에 또 20, 30대 분들은 이제 연금 수령 시기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고 중간에 또 큰 이벤트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잖아요. 저는 그런 질문을 주시면 그냥 단칼에 말씀을 드립니다. 그냥 연금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.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시면 그냥 필수템으로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후 준비 자체가 빠르면 빠를수록 일단 좋은 거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현충연금 구조상 소득 대체율이 그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40%가 아마 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외에 또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을 활용한 그 안에서 또 ETF로 활용한 연금 계좌의 투자 그리고 또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,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저도 사실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네. 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2030 세대가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. 네. 그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딱 2030에 투자를 한다면 팀장님이나 저보다 10년을 일찍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투자 시장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시장에 일찍 들어가서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무조건 승자가 됩니다. 우리 워렌 버핏이 항상 그렇죠. 말씀하잖아요. 네네네. 내가 더 빨리 시작을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분도 그런 말씀 하시니까 네네. 시간의 복리 효과가 상당한 거죠. 그 워런 버핏 그 복리 효과 그 표 보면 네. 워런 버핏의 자산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이제 열 몇 살 때부터 투자했는데 55세가 60세 이후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그 복리의 그 엄청난 그 상승이. 네, 그래서 맞아요. 무조건 시장에 아무래도 일찍 들어간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. 젊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이제 어떻게든 시작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네네. 네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. 네. 투자의 시작을 일반 계좌보다 연금 저축으로 하는 것을 더 추천? 방금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. 사실 저는 제가 연금 계좌를 또 안 하는 이유가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네. 저도 사실 고백을 합니다만 제가 보는 아이들이 이제 나스닥 100 위주인데 이제 좀 위험한 아이들인데 사서 모으고는 있지만 저는 매도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. 매도 거의가 아니라 한 적이 없거든요. 네네. 수년째. 네. 네네. 그런데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쵸. 제가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해서 다른데 어디 이제 쓸 수가 없죠. 네. 진짜 말 그대로 노후 준비잖아요. 젊은 사람들이 손이 안 나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를 하는 것을 더 추천할 수 있을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? 특히 이제 ETF로 봤을 때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보게 되면 아까 최 PD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이 평소에 이제 일반 계좌에서 되게 관심 있었던 종목들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. 그게 제도적으로 조금 제한을 해놨어요. 제가 뒤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레버리지 인버스와 같은 상품들,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고위험군 또는 변동성이 큰 상품들은 제도적으로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거든요. 그리고 개별 주식 종목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투기에 대한 유혹을 조금 덜 받으면서 어쨌든 그 한정된 선택 안에서 좀 꾸준히 모아가는 습관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예요. 그래서 제가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연금 계좌로 투자를 좀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만 55세까지 이 돈 일단 넣으면 못 빼는 거 아니야? 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. 근데 연금저축 계좌는 일부 해지가 가능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이벤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쭉 몇십 년 동안 투자를 이어가실 수 없을 경우가 생기실 거잖아요. 중도 해지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과세되는 양이 많지 않아. 생각보다 덜 떼었네? 라고 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저도 해봤거든요. 해보니까 생각보다 과세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연금 계좌 안에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100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다 과세가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고 그리고 또 투자 수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이걸 딱 분리해서 봤을 때 특히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내가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중도인출을 해도 생각보다 그 페널티가 크지 않다.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큰 이벤트가 생겼을 때는 일부 해지도 할 수 있고 뭐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겁먹지 마셔라. 예,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네, 되게 유들익이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겠네요. 맞아요. 예.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또 ETF라는 상품이 주요 투자 자산으로 형성이 된 지 채 10년이 되지 않거든요. 예. 근데 제가 봐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연금 계좌에서 상품을 투자하려고 쭉 보면
생각보다 손이 잘 안 나가요. 왜냐하면 그만큼 연금 계좌에 맞는 상품들이 많지 않았어요. 근데 지금은 국내에 상장되는 ETF가 800개가 넘고, 그리고 지금 많은 상품들이 주요한 투자 타겟에서 연금 계좌를 타겟으로 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ETF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전략으로 운용할 수가 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금 계좌 그리고 또 ETF라는 두 개의 접점을 가지시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중요한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 네.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금 투자로 하는 게 저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. 종목 선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계좌에서 주식을 찾으면 제가 보는 친구들은 안 보여라고 얘기했는데 네. 제가 위험 자산을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네. 근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사실 정보가 많이 방대하긴 하지만 그렇죠.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리고 안전자산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반 계좌로 해버리면 뭐 레버리지고 인버스 그냥 아무거나 막 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를 오히려 제한해 주는 게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솔루션 자체라고 생각해요.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게 이 장점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플러스 이제 세금 이야기. 네네네. 네. 근데 중도 해지를 해도 생각보다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. 맞습니다. 생각보다 부담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네요. 맞아요.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. 소득 레벨에 따라서 매년 세액공제 받는 율이 13.2%가 될 수 있고 16.5%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나중에 이거 중도 해지하면 16% 이제 기타 소득세가 붙거든요. 그러면 13.2%를 세액공제를 받으신 분이라면 좀 더 많은 세금이 페널티는 부과될 수 있다. 근데 내가 막상 받아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렇게 중도 해지하게 되면 이제 그 수수료나 세금 같은 거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계산이 되는 거죠. 그럼요. 네네.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, 예. 뭐 했던 얘기긴 한데,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버리지 인버스나 이런 상품들이 제도적으로 한번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자산들이 연금 계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번 자동적으로 필터링 돼서 내가 상품을 고를 수 있다.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필터링이 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. 네. 연금계좌 이 종목 선정이 어느 정도 자동으로 안전자산 위주로 된다는 것. 이거 정말 메리트 있다고 봐요. 네네. 네.